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선민입니다. 어이구 난리가 났네 뭉치가. 네. 예 안녕하세요. 꼰대 김강준입니다. 아 이게 좀 전에 좀 졸렸는데 좀 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좀 살아났어. 다시 한 번 더 우리 귀한 청취자 질문 다시 한 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나가시죠. 자 이어봅시다. 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은행이나 증권회사 창구에서 네. 투자를 권해 듣는 이야기 중에 네. 조심해야 될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유념해야 될 유념해야 될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뭐라고 답을 줘야 되나 이걸. 네. 무엇이 있겠어요?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근데 뭐가 있을까? 대부분 가시는 분들이 이거는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인 것보다는 질문하시는 분에 대한 창고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면 그래도 예전권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하는 그 상품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여기만 몰입돼 있다라는 거지. 예. 그 질문이 뭐냐면 좀 수익 나는 것 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때마침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이 있고 회사의 실적이 이번에 내가 맞춰주는 상품이 있고 괜찮은 상품이 있어. 그러면 그 상품을 권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게 서로 니즈에 맞게끔 끝나버린다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수익 이면에 감춰진 위험 고지라든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깜빡한다라는 거죠. 상식이죠, 상식 이게. 그럼 이제 네. 은행회사, 증권회사 이런 창고에 앉아 있는 분들은 첫째는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죠. 그렇지. 월급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직장인이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장인이 대다수겠지만 직장인들은 직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의 말을 잘 들어야지. 회사 얘기 들어야죠. 네. 직장의 말을 잘 들어야 안 쫓아나고 그죠?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르죠. 그죠? 또 이렇게 직급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비유를 해보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있는 이 창고에 있는 사람들도 직장인이라면 결국 은행이나 그 증권회사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속에 많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A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를 위해서 B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네.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듯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은행이나 이렇게 창구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좋은 이야기 하거든. 그 권유하는 상품에 대해서 반드시 거의 99.9% 순도 99.9% 순도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질문도 참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죠. 혹시 이 상품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으로 질문해 보는 거죠. 혹시 이 질문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혹시 그 상담사님도 이 상품 가입하셨어요? 혹은 이렇게 한번 물으면 되지. 우리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상품의 수익성 측면에는 얘기 많이 할 거니까 혹시 이 상품의 안정성 측면에서 좀 어떤 속성이 있는지 안전한 상품인지 그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언제든지 유동성 측면에서 현금화 관련돼서 이거 내가 원할 때 현금화 시킬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측면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면 좀 그 창구에서 일방적인 얘기 말고 고객 편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또 우리 그 아무리 정치자분들 이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창고에 안에서 유동성, 안정성, 황금성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 그 순간에 다 까먹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 세 가지만 기억해요. 그러면 최소한 안 당해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상품에 대한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만 깔끔하게 한번 해봐도 그렇지. 의외로 또 좋은 정보를 들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그런 안 좋은 상품에 대한 속성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읽지도 않은 상태의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면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질문하면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다. 자 여기서 참고로 깜짝 광고 들어갑니다. 깜짝 광고. 지금 지난 방송 지금 하는 이 방송의 이 질문을 뽑아주신 분은 대한민국 유통구단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 님께서 이 질문을 발췌해 주셨어요. 예, 이분은 CBSI 더 스쿠퍼에서 또 유통구단 김영호의 그렇죠. 시티 트렌드 칼럼리스트이기도 하고 엄청 이렇게 쭉 읽어 드릴까요? 대한민국 상품 평론가 1호 그죠? 김앤커머스 대표 영호 유통 아카데미 대표죠. 세계가 깜짝 놀란 프로모션 장사의 99%는 트렌드다. 또 세계의 도시에서 장사를 배우다 이런 등등의 저서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에게 우리가 연하와 같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꼭 내가 눈이 침침한가 봐. 글도 잘 못 읽어 이게. 잘 안 읽어지나 봐. 왜 그래 꼰대 요즘.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됐어. 7년에 10건의 유통 경영 서적을 저술을 완료하신 분이기도 하고 유통 분야에서는 진짜 대가지죠. 대가. 그분이 왜 그럼 이 질문을 했어 우리한테? 그분이 우리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더 스쿠퍼에서 이제 글을 올리 칼럼을 쓰시는데 이 칼럼 내용이 저자가 저자에게 묻는다.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겨울잠 우리가 저자니까 우리 저자인 줄 알죠? 아직도 우리가 저자인 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저 손든 사람 있다. 저 자식. 아직도 우리가 저자인 줄 모르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자분들 계신데 어쨌든 이 김영호 대표께서 우리하고 이게 인터뷰하기 위해서 보내준 이 질문지입니다. 그죠? 다음 질문. 자 6번째. 월급 받는 직장인이 경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뻔한 이야기를 우리 김영호 유통구단께서 그러니까 유통도 상식과의 전쟁인 모양이야. 그렇지. 그래서 뻔한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월잠을 듣는다. 두 번째, 그월잠 콘서트에 온다. 세 번째, 또 이거 유튜버나 뭐이소 TV에서 그월잠 콘서트, 그월잠 방송을 다시 복습한다. 다섯 번째, 그월잠 책을 산다. 그렇죠. 여섯 번째, 그렇게 사고 듣고 본 것들대로 실천을 한다. 그렇지. 일곱 번째, 실천을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본다. 계속 해보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물어보다가 애매하면 또다시 그월잠 동영상을 본다. 아홉 번째. 그리고 또 더 애매하면 콘서트에 온다. 열 번째. 끝.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아이고. 그래. 자, 이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 질문 좀 해야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답이 없죠. 월급 받은 직장인이 월급 받은 이렇게 경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만히 있어서 키워집니까 이게? 하다못해 내 근육에 알통을 불리려고 하면 철봉이라도 해야. 철봉이라든지 뭐 푸드 이런 거라도 해야 이렇게 불어나는 거지. 가만히 철봉이란 단어 오랜만에 들어본다. 철봉. 철봉이. 야, 그러니까 보면 저희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 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부는 비례한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산이 많으신 분들 보면 지식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만히 모르는 상태에서 야 돈 벌어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부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야. 그 중간에 항상 실행이 있어야 돼. 그렇지. 보통 이게 경제학 교수들이 그렇게 또 재테크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좋은 지적이다.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가 있으신 분들 진짜 판단력 빠르고요. 엄청 빨라. 하루하루 그냥 뭐 바로 하세요. 이런 식 있잖아. 우리는 그 한번 하려면 알아보고 그렇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허락 받고 그 다음에 주희한테 창고 가가지고 또 설명 듣고 또 집에 와서 또 고민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이게. 그러다가 또 이제
TV 보다가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그렇지. 그러고 그러다 이제 잊어버리는 앞에 거고. 고민은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경제를 이해하는 능력은 일단은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저희 뭐 사부님이 예전에 그 강의하신 것 중에서 그 경제신문 읽기 예, 그 콘텐츠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컨텐츠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신문이라도 좀만 읽어보자라는 거지. 뭐 경제에 대한 신문이라도. 예. 그래서 경제를 이해하고 이제 금융 IQ가 높은 거는 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요. 시중에 재테크 관련 책이 넘쳐납니다. 본인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보통 이제 재테크 관련 책도 그러고 이렇게 자기 개발 책들 있죠. 네. 이런 책들도 사실은 넘쳐나잖아요. 예, 넘쳐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어떻 보면 똑같은 말이야. 어떻 보면 우리 책 역시도 뭐 뻔한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읽어보니까 전혀 뻔하지 않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우리 이제 김용호 유통구단께서도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 책에 보면 이런 피드백이 많아요. 이게 좀 실질적이다. 다른 책들은 뜬구름 잡잖아. 그리고 뭐 부자들 얘기하고 물론 이론은 좋지만 좀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완전 실무적인 것들, 실질적인 다른 책들이 것들, 좀 이론서에 가깝다면 우리는 실천서에 가깝다. 실천서 그리고 이제 실질적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저희는 현업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궁금해하고 갈증이 있는지에 대한 촉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해서 다른 책들보다 조금 뭐 저희 말에서 좀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알차다? 좀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완주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완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재테크 지식적인 것하고 네.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용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완주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상품도 우리가 아무리 먹기 좋은 음식도 내가 삼켜낼 수 있는 사람 애들한테 이제 갓난 애 이유식 해야 되는 애들한테 그렇지. 영양가 좋다고 그냥 소 뒷다리들 그냥 안겨다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소 뒷다리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먹어도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상품들 아무리 좋은 금융 상품이 있어도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품이냐, 예를 들어 어떤 10년을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냐, 하다못해 3년을 꼬박꼬박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냐, 또는 어떤 뭐 좀 변동성이 우리가 심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주식 관련 연계되는 이런 상품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내 간으로 이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이것들을 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결국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된다. 완주를 해야 기록이 나오지. 뭐 중간에 마라톤 중간에 포기하고 나서 내 기록 어떻게 돼요? 이러면 뭐 빰맞대기 맞지.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주도 굉장히 그래서 우리 책도 독자들이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완주할 수 있는 자신한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완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책이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이제 9번째. 자녀를 부자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부자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이 있나? 자녀를 부자로 키우자고 하는 부모들이 대다수지. 부자로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그게 잘 되게 하고자. 그렇죠. 이제 그게 그건데 결국 요즘 이제 금전 만능 시대니까 이제 어떻 보니까 그 우리가 아파트 올라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 모니터 광고 있잖아. 네. 예, 거기 보니까 엊그제 봤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의 3분의 1인가 이는 자녀들이 공무원 되는 것을 바란다. 그래 중요한 거는 최근 청소년들의 선한 직업 1위 뭔지 알아요? 공무원. 2위가 뭔지 압니까?
이가 건물주에 건물주. 건물주.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이게 건물주 직업이야, 직업.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 잘리고 안 잘리고 돈 꼬박꼬박 나오고 건물주 마찬가지로 그냥 건물과 여기서 월세 꼬박꼬박 나오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녀를 부자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속사를 뒤집어내면 결국은 돈 잘 버는, 돈 잘 버는 자녀 이런 것을 다 소망한다고 생각은 들어요. 조언 좀 솔직히 현실적인 조언 한번 해볼까요? 해줄 조언 해보죠. 해볼까?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자산 관리에서도 보면 수저론이 있다라니까.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부모는 흑수저야. 그 자기는 금수저를 만들어주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조언 한번 해보시죠. 나는 금수저, 은수저, 우리 애들은 다 금수저지만,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왜냐하면 수저를 선택하는 권리가 애들한테 있는 건 애초에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냥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들한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뭐 큰 재벌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뭐 부의 상속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이제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리해도 아직 부의 상속이 제대로 안 되는 가정, 일반적인 가정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부의 상속을 할 만한 상속거리도 없는 가정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뭐 자녀를 부자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진짜 현실적인 조언은 부자로 키우고 싶다면 그 공부시키지 마라. 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내가 다른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애들이 한 20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머리가 말랑말랑하거든. 말랑말랑한데 얘들한테 자꾸 공부를 하는 건 뭐 1등이잖아, 1등 이 이야기하면 이 말랑말랑한 시기에 이 아이들의 생각이 공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오로지 자기의 모든 능력을 어디에 발휘하려냐면 1등 하는 데 다 쏟아부으려고 하거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상상력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래도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고 부모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친구한테도 뭐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애들도 인정 심리가 있거든. 얘들은 공부가 안 되니까 온갖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상력이 아주 뛰어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랑말랑한 머리에 이런 그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막상 세상을 만나잖아. 세상을 딱 만나면 이 성인이 됐을 때 훨씬 물 만난 고기처럼 파닥거리기 시작하는데 이 공부만 했던 애들은 상상력이 없어가지고 성인이 되어도 맨날 공부밖에 뭐 자기는 그것만 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왜 학교 우등생은 4일 1등생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공부하고 돈 버는 것하고는 진짜 별개라고 봐요. 이게 같이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 잘한 친구들이 돈을 버는 것은 이제 지금은 그쪽 그런 물도 많이 흘러가는데 이제 아닌데 예를 들면 전문인들 그것도 스스로 고객들이 찾아오는 전문인 뭐 변호사라든지 예를 들면 근데 요즘 뭐 변호사도 찾아오나 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도에서나 공부 잘한 애들이 돈을 벌었지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공부 못한 애들이 사실은 이게 어릴 때 말랑말랑할 때 이런 그 상상력을 이제 키우고 그러다 보니 그런 환경에서 그러면서 창의력이 발전이 된 친구들이 세상에서 훨씬 더 잘 되더라. 이거 사실이잖아, 그죠? 사실 아닌가? 사실이던데. 딱 길다. 그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자기가 애들이 잘하는 재미있게 하는 것을 뭐 이렇게 개발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상상력의 차이다라는 거지. 어떤 친구는 상상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상상력을 무기로 가꾸어야 되는 친구들. 그 나중에 사회에서 세상에 나오면 누가 잘 하겠냐라는 거지. 공부 안 되는 친구한테 자꾸 공부 시키지 말고. 근데 이거는 뭐 저는 답이 없다 생각해요. 자녀를 부자로 키우자는 부분 좋아. 아무리 얘기해봤자 부모 몸에서 자식 생각하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안변해. 진짜 중요한 것은 공부머리 있어요. 공부머리 있다고. 자꾸 공부머리가 있는데, 공부머리가 있는데 공부머리가 없는 것처럼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자녀를 윽박지르면 안 돼요. 공부머리 없는 친구가 있어요. 또 다른 재능들이 있는 친구가 훨씬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 다음. 은퇴를 앞두은 베이비 부모를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뭐 그래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한번 해주죠. 좀 그 이념적인 것보다 뭐 본인 취미와 준비하세요 그런 것보다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현실적인 이야기 뭐 있나 뭐. 나는 이런 질문들이 좀 답답하긴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베이비 부모 이미 어른들 세상을 다 살았잖아요. 산전수전 공중년까지 다 겪은 어른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앞으로의 자기의 어떤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사실은 정답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다 겪었는데. 다만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정답대로 실천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답답한 게 뭐냐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분들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좀 재무적으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일단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60세 은퇴를 한다. 그럼 내가 한 90세까지 살겠다라면 30년 남아 있잖아요. 30년 남아 있잖아.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진 재무 상태를 알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내가 얼마를 정도로 쓸 수 있을지 한번 계산 한번 해봐봐.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큰 노력을 들지 않고 현재 재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살 수 있다. 근데 그 정도 알고서 계신 분들은 200만 원 생활 범위에 대해서 생활을 하시면서 재무적으로 큰 리스크 없이 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못하시 사시는 분들이 뭐냐면 초기에 한 300만 원, 500만 원 써버린다라는 거지 계속. 그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그 생각 없이 자녀들한테 돈도 좀 퍼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점점 이게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재무적으로 내가 남은 여생과 현재 자산 상태에서 내가 얼마 정도 생활의 여건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걸 통한 플래닝 이런 것들이 먼저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재무적인 설계를 통해서 플래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은퇴를 앞두신 베이비 부모들도 그때 시점 기준으로 제 인생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한번 플래닝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우선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월급쟁이들 뭐 빤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플래닝을 해도 필요한 곳에 모두 지출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면 가장 극단적으로 보면 항상 자녀들 때문에 다 큰 성인 자녀들조차도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 부분하고 항상 충돌이 되거든요. 충돌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무엇이 진짜 우선순위인지 냉정하게 잘 지켜야 되는, 잘 생각해보고 그걸 판단해야 되는. 우리가 뭐 사실은 노후 준비, 뭐 은퇴 갈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재원이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지. 아무 걱정이 없죠. 아무 걱정이 항상 이게 부족한 게 문제인데 그 부족한 것이 항상 지출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잘 따져보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지출 우선순위는 뭐겠습니까? 당장의 내 노후 준비가 우선순위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식들한테 우리가 얹혀 살지 못한다는 거는 다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하는 행위들은 얹혀 살 행위들을 하고, 얹혀 살려고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것은 정말 상식과의 전쟁입니다. 그죠? 뭐 최근에 뭐 꼰대도 그렇지만 초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이들 상담을 하는데 보면 돈을 지원받는 가정이 있고 지원 못 받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지원받는 가정이 있어. 부모가 조금 일고 있든 없든 어느 정도 결혼 자금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해줬어. 그 애들이 그걸 고마워할까요? 별로 안 궁금해요. 그렇지. 받을 그냥 때는 고마워. 아니 그때 그뿐이지. 이게 받을 정말 고마워서 내가 아버님한테 부모님한테 효도를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듯이 생각해요. 그래서 못 주는 사람들도 똑같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부모는 주는 마음과 받는 우리 젊은이들 그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 예, 그래서 우선순위 잘 생각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ISA 통장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장단점으로 나누어서요. 자, ISA 계좌는 뭐 이렇게 시행은 뭐 3월 14일부터죠. 예, 되고 있지만 이게 아직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ISA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 저희가 풀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준비 전혀 안 돼 있고요. 지금 이제 가열이 심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 앞에 한 계좌만 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지금 현재 엄청난 가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 이 ISA 계좌 안에 뭘 담느냐라는 거지. 뭘 담을 수 있냐. 근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행한다고 내가 요이똥 하면 바로 달려가서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201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어. 중요한 거는 가입 시점 기준으로 5년이, 가입 시점 기준으로 그때부터 그 비과세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요이똥 내가 가입 안 했다고 해서 좀 그리고 가입을 늦춘다고 해서 손해볼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초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겪고 상품들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들이 나온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 그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는 또 다른 본질은 ISA 계좌 우리가 이제 비과세 통장으로 자꾸 네. 뭐 비과세 이야기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한 5년 동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수익금에서 비과세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15.4%면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 몇 년간으로 5년으로 나눠버리면 1년에 진짜 고작 한 몇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ISA가 있는 것은 아니고 ISA는 진짜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직장인들한테도 자문, 그죠? 재정 자문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것들 이 ISA라는 계좌를 통해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보자 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ISA라는 것은 보통 이제 ISA는 신탁형과 어떤 1인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탁형보다는 1인형이 ISA의 제도를 도입한 본질적인 취지하고 가장 맞는 상품이기도 하죠. 어쨌든 아직 이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뭘 하실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IS 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꼭 뭐 큰 돈을 넣어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이 계좌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 참고하셔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많이 좀 안정화가 된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해 나갈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때 좀 제대로 알고 갖춰질 때 행동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오늘 좀 길다. 오늘 그 누구죠? 오늘 길어서 또 그 유익함도 커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질문해주신 우리 자, 청취자분들에게 유통구단 김용호 유통구단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저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제 매달 셋째 주 화요일인가? 자, 거기 매달 이제 셋째 주 화요일 날, 세 번째 화요일 날 겨울장 콘서트를 하는데 이번 달도 그죠? 3월 22일이죠. 3월 22일. 그 뭐 사람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저희는 뭐 지속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그 소중한 시간들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장 콘서트가 장소가 어딘지 하면 지난달에 했던 그 장소인데요. 그 자세하게는 가르쳐주지 않겠습니다. 지난달에 왔던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